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의 외손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고성초등학교를 지으신 저희 외증조부께서 그 초등학교의 1회가 박주현 의원님의 아버지시고 박주현 의원님이 33회신데 이곳 제주도 오셔서 함덕, 조천 두 초등학교를 지으셨습니다. 전남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일본으로, 다시 제주로 이렇게 넘나들었던 우리 제주의 역사를 저희 집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4.3을 참배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수천 명을 희생한 광주가 이제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오고 있는데 수만 명의 상처가 있어서 참배할 때마다 입이 딱 벌어져서 사실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우리 제주는 언제쯤 폄하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년이 온다가 광주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로, 참으로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우리보다도 세계가 먼저 제주를 인정하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으로 한강으로 제주를 인정해준 세계인들 앞에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제주에 대한 폄하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그리고 전남이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대도약의 성지로 이제 탈바꿈하듯이 저는 제주도 4.3의 역사를 완전히 극복하면 새로운 도약의 성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위성군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보태고 싶습니다. 교통은 기본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사회를 지향합니다. 저는 제주를 포함한 모든 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인 제주의 기본권인 기본교통의 문제를 반드시 당이 부여안고 반드시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섬 제주, 저의 외가의 섬 제주로 오기 전에 호남을 한 바퀴 한 주 내내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많은 분들이 이곳 제주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걱정, 그분들의 기대, 그분들의 바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곳 제주에서 4.3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을 하겠다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제 화해와 화합과 단합과 단결과 미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사실 별로 화내지 않는 정치인인데 그렇게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데 1년 동안 잘 절제했는데 나오고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화도 많이 나고 격정도 있었습니다. 당이 운영된 모습에 대한 저의 격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나의 격정이 옳은가? 격정의 방향은 맞지만 그 격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주부터 그 격정을 점차 평상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주에서 제 스스로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서로 다름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탁월하고 문화적인 하나의 됨의 장소를 선택하신 이 제주도에서 제 스스로와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당대표가 되면 그 기간에 있었던 저 자신의 격정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토론 문화를 대혁신하겠습니다. 멸칭은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당원끼리 비하하고 왜 당원끼리 비난하고 왜 당원끼리 욕합니까? 이미 검증된 사실에 대한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남긴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에 공감합니다. 태도와 문화와 언어의 대혁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토론 문화를 품격 있는 당원 주권 문화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실력만 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를 찍었는지 아닌지, 물론 선거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지켜볼 겁니다.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을 더 좋아하겠죠. 그러나 인사를 할 때는 역량만 보겠습니다. 오직 역량만 보는 실력주의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했듯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실력주의 인사로 올스타가 다 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이 화합하려면 당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원들끼리 의심하는 구조를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중당적, 비자발 입당, 유령당원 끝장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끝장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당내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문제 또한 해결하겠습니다. 당원 정비의 방향이 잡히면 조국혁신당과의 상생 화합 협력의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합당이 될지 연대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폭탄 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가 아니라 김민석은 절차와 수기와 당원의 결단을 통해서 절차는 민주적이고 과정은 수기적이고 결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민주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진영의 동지들은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민주진보 연대를 이뤄내는데 최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달기냐 달걀이냐를 끝장내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화합하며 확장해 왔습니다. 단단하게 확장하고 그 위에 보수, 진보, 중도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통령과 함께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드는 대체불가 당.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4.3 영령들의 언원이 깃든 제주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가까운 제주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1인 1표제의 힘을 믿고 온갖 가시덤불 내치며 여기까지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2대1, 3대1, 4대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리고 화합하고 용서하겠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요. 이거는 덮어두는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 화합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순서 아니겠습니까? 뻔뻔합니다. 어찌 치고 빠집니까?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피멍들게 하고 이제는 됐습니까? 이제는 효과를 다 봤습니까? 표만이 얻으셨습니까? 그럴 이제가 뻔뻔하다고 하는 겁니다.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봉준한테 날아간 것이 단일화를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노무현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봉준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김민석의 자기 정치였습니까? 이거에 대해 이번 전당대회는 사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패배가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공격해놓고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합니다. 남탓 전문가입니까? 본인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겸허하게 성찰하는 자세, 그것이 품격 있는 전당대회입니다.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저는 당대표가 되어 호남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송정역 목포구간 78km KTX 속도 개선 사업을 필요해서 호남 지역의 예산을 투하시 호남발전을 위해서 호남발전 특위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노력해온 호남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에 세웁니다. 2차 TV 토론 잘 보셨죠?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물, 전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즉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국가 산단을 지정해야 하며 광역 교통망을 설계하고 그리고 정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속도전 추진력 돌파력은 정청래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청래가 제일 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3대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유령,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김민석 의원은 윤리감찰을 통해서 신천지가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1호 조치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마치 안 될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또 말도 되지 않는 마타도어 거짓 선동이 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옵니까? 어째 이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당과의 의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뢰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노사모들이 호남으로 달려가 이 대학변 밑에서 대전에서 왔습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이분들이 왜 분노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까? 이분들을 불러낸 것은 김민석입니다. 깨끗하게 2002년 다시 한번 사과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과의 의리, 대통령과의 의리는 이 정청래가 지킵니다. 의리도 지켜본 사람이 지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합니다.
의리 하나만큼은 정청래가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강력한 개혁 대표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선 필승 원팀 대표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 없이 원래 연설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정제되게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기호, 이재명의 기호, 승리의 기호,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4.3 사건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일어선 제주에서 고등학생으로 광주 5.18을 온몸으로 겪은 저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했으면서도 뒤따를 차별과 멸시에 서러운 울음조차 낼 수 없었던 역사를 제주와 광주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통한의 역사는 저 송영길에게도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새로운 바람으로 저 송영길을 세워주십시오. 저 송영길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329일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무죄로 당당히 돌아와 당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전통에는 대표의 연임이 없습니다.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끈 추미애 대표도, 총선 압승을 이끈 이해찬 대표도 연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예외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연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인 1표도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개혁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함께 이뤄냈고 개혁의 결과에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사법개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반년째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대법관 자리가 2자리가 빕니다.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으로 동조했고, 대선에는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으로 개입했고, 이제는 헌법기관 구성마저 회퇴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조희대 탄핵 송영길이 추진하겠습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마무리됐고 사법개혁은 저 송영길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생의 시간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소상공인의 빚, 그리고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이에 대한 실수요자 금융 지원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개혁 경쟁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정부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냐의 경쟁입니다.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경화된 강대국의 압박에 대통령 홀로 맞서는데 안에서는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 후 치른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의 표를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2가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까지 품어서 민주당을 다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며 다수를 만들 것인가? 대통령 흔들다가 다 잃을 것인가? 내란의 종식도, 개혁의 완성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당대표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을 흔들지 않고 지킬 사람. 목발을 짚고 이재명을 지켰고 개항을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이심송심 당청 동생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둘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 부도위기의 인천을 구했고 참패한 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가 될 사람, 받아쓰기 리더십으로는 민심을 받들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토의하고 수기에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당대표, 송영길이 적임자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영길의 제안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용산 수십만 평 국민평형 5만호 공급, 오세훈 시장이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 후보의 제안이 정부의 정책이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합리적 가격의 분양주택, 서울시장이 막더라도 저 송영길이 뚫어내겠습니다. 저 송영길,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젊은 피 1호, 노무현 후보의 수행실장, 문재인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때는 당대표로서 온몸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역사 전체와 함께 뛰어온 민주당의 뿌리 송영길입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 당을 하나로 만들 유일한 선택 송영길 부탁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제주를 해저 KTX로 연결하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제주대 병원의 상급 종합병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위성론 도지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도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꽃이 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도 봉화마을에 가서 울었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습니다. 지몬미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꽃이 지니까 봄인 줄 알았다. 이재명 가고 나니까 또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가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개인 이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국가 원수 통합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말이 약간 100% 만족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론 내면 존중하고 뒷받침하고 하나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1번 이재명의 동지 송영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